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SNS 광고 효과는 왜 계속 줄어드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터 분과 간단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이 점점 떨어져서 너무 고민이다. 이런 고충을 제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케팅 실무를 한 4년 정도 한 입장에서 SNS 광고 효과는 이런 패턴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먼저 광고 소재를 아주 잘 만들어서 D-Day에 광고를 런칭을 했을 때 그 효과가 1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광고 효과가 70에서 50으로 점점 떨어지는 어려움과 마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마케터 분들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광고 소재를 변경해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걸 방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 소재가 한번 변경이 되면요, 잠시나마 광고 효과가 회복이 되지만요, 시간이 또다시 지날수록 광고 효과가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SNS 광고 효과는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SNS 광고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SNS 광고 효과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SNS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용자 수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 10명을 고객으로 전환시킬 때 내가 투입해야 되는 노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명의 고객이 빠져나간 뒤에는 90명의 그룹 1만 남게 되겠죠. 이 90명 중에서 또다시 10명을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과연 똑같이 100의 노력을 들어서 이 90명 중에 10명을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100의 노력이 동등하게 들어가면 똑같이 10명의 고객을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90명으로 그룹 1의 인원수가 떨어졌을 때 동일하게 10명의 고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수 자체가 20명이 이렇게 늘어나야지 똑같은 노력으로 10명의 고객을 동일하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SNS 광고 효과가 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이 점점 정체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2010년도에서 2015년까지는 SNS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요, 2016년부터는 이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만 나와 있지만요, 2019년, 2020년의 데이터도 이와 크게 추세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률도 떨어지고 월 평균 사용 시간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SNS 광고가 구조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2019년과 2020년에 사용자 한 명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시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광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이 줄어들거나 소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식에서 고객을 계속 동일한 노력으로 동일한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룹 1의 모수가 점점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SNS 이용률과 사용시간이 점점 감소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동일한 고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100에서 120으로 점차 증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SNS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저는 이력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력 현상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프링이 있을 때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쪽으로 힘을 가했다면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던 스프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프링을 줄이기 위해서 가했던 이 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걸 마케팅 용어로는 탄성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억눌려 있다가 이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것. 이걸 바로 탄성 회복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스테라라는 약간 말랑말랑한 물질이 있을 때 제가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스테라가 이렇게 눌리겠죠. 이 부분이 힘을 받아서 눌릴 겁니다. 그랬다가 똑같이 제가 이 힘을 뗐을 때 카스테라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스프링과 동일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 눌린 채로 제가 가했던 힘에 눌린 채로 그대로 손상이 유지가 되게 될까요? 당연히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마케팅적으로는 이력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NS 광고에는 허위, 과장 광고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마케팅적으로는 SNS 광고에 대한 이력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비유했던 카스테라를 소비자 심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옆에서 가해지는 힘을 허위 광고, 과장 광고라고 예시를 들어본다면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가 감소하게 되면 심리에 대한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력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SNS 광고에 대한 신뢰도 전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SNS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표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가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본 표고요. 오른쪽 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는 어디냐라고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에게 물어본 표의 데이터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가 부분에는 소셜미디어가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라고 물어본 질문에서는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보는데 믿진 않는다라는 결과와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요. 릴슨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모바일 광고, 온라인 동영상 광고, SNS 광고의 신뢰도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0%를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건 2015년도 자료인데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왜 현상을 호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SNS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건 마케팅 효과를 떨어뜨리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SNS 광고,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요. 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SNS 광고의 시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대기업들의 SNS 광고는 효과가 점점 좋아질 수 있지만요.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SNS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이용률까지 떨어지니 미래에도 광고 효과를 개선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지금의 SNS 광고 환경을 분석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은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위탁 판매가 늘어나면서 중국산 카피 제품이 국내에 유입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가 짜여지면서 SNS 마케팅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사들의 마케팅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는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SNS 광고 효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수 정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력 현상, 세 번째로는 경쟁 심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SNS 광고를 해야 된다면 광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인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SNS 광고를 통해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첫 번째 포인트, 사용자 정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수 정체를 만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유행은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 소재를 아주 잘 만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집중되어 있던 광고를 유튜브로 돌리거나 커뮤니티로 돌리거나 블로그로 돌려서 이미지를 각 채널마다 소모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의 광고 소재를 한 채널에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25, 25, 25, 25의 비중으로 분산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광고를 운영하다가 페이스북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 이 25를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광고로 돌린다든지 커뮤니티 광고가 부진하면 이걸 유튜브나 블로그로 또다시 돌린다든지 이런 리밸런싱 전략을 세우는 게 마케팅 광고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 광고 소재는 안 바꿔도 되나요? 라고 제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광고 소재 변경은요. 앞서 광고를 진행했던 모든 채널에서 효과가 감소를 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일 때 모든 채널에서 광고를 집행해도 더 이상 효과가 늘지 않을 때 그때 광고 소재를 변경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마케터 담당자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요. 광고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광고 소재를 변경을 한 다음에요. 이 변경된 광고 소재를 동일한 채널에 똑같이 뿌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로 SNS 광고를 지속 집행을 하시게 되면요.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만들어진 광고 소재를 채널마다 다 돌려보고 채널에 알맞는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순서가 채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를 만들고 해당 채널에서 이미지 소모가 모두 다 끝이 났을 때 광고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보일 때 다른 채널까지 다 돌려보고 그때 또다시 광고 소재를 변경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SNS 광고 효과가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해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